안녕하세요. 요즘처럼 화폐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쉽고 정확히 풀어준 책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를 소개드립니다. 펴낸 곳은 중앙경제평론사, 지은이, 다이애나 킴, 에릭나, 조형민, 김동용, 한지혜, 현재 최고 전문가 5인이 지으셨습니다. 이 책은 1장 미국 부동산 ATOZ, 2장 대체 투자, 3장 미국 부동산 세법, 4장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5장 이민법, 크게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 미국의 부동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될 7가지 이유: 1. 세금, 2. 정부 규제 없는 자유로운 부동산 시장, 3. 다양한 세금 혜택, 4. 환율 차익으로 인한 높은 수익, 5. 현저히 낮은 부동산 가격, 6. 잘 바뀌지 않는 부동산 정책, 7. 안전한 투자 절차. 그중 세금 취득세에 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취득세.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서울에서 구매한다 치면 세금으로 최소 12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취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약 100달러 정도의 등록비만 내면 된다. 미국 정부는 아직 실현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 양도소득세. 한국의 기본세율은 6 내지 45%이다.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추가세율이 붙는다. 2주택은 기본세율에서 20%가 더 붙고 3주택자에게는 30%가 더 붙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2년 실거주 시 부부 합산 양도차익 50만 달러까지는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증여세 및 상속세. 미국에서는 증여 상속액 약 150억 원, 부부 합산 약 300억 원까지 증여 상속세가 없다. 7번째, 안전한 투자 절차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양측의 변호사들이 5억 원의 주택 가격을 합의했으면 구매자의 돈 5억 원은 에스크로 계좌로 들어간다. 클로징이라는 부동산 거래의 최종 단계, 한국으로 치면 잔금 치르는 날에 필수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매매자들이 서류에 서명을 하고 그 시점에 에스크로 계좌에 있던 5억 원이 판매자의 계좌에 최종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다이애나 킴 대표님 조언 중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부하며 준비한 사람들은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담대하게 투자하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내려가며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였다는 무시무시한 말들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이들은 뒤에 숨는 대신 과감히 투자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부동산 투자 고수들은 싼값에 나온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 후에 부동산 시장은 회복이 되었고 이들은 큰 돈을 손에 쥐었다. 무지와 두려움으로 인해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 두 팔 벌려 기회를 잡은 것이다. 서브프라임 때 바닥을 친 부동산들을 싼 값에 매입 후 훗날 팬데믹 때 집값이 상상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 집들을 처분한 이들을 부동산 투자의 고수 중의 고수이며 부동산 시장의 승리자라고 생각한다. 2장 대체 투자. 부동산 수익 펀드로 하는 대체 투자. 대체 투자 상품이란 기존의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던 예금이나 적금, 보험 상품, 주식이나 채권을 제외한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 종류에는 부동산, 원자재, 금, 항공기, 미술품이나 와인 등 원리적으로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MZ세대들이 관심을 두고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방식이 있다. 영화나 음원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2016년 1억 9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을 모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이 있겠다. 수익률 약 41%를 기록한 것이다.
하나의 예로 부동산 수익펀드는 연 6.3%의 수익률에 부동산 임대 수익을 매월에 나누어서 주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이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이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임대 수익을 제외하고도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내가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회사에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석유와 천연가스 대체 투자는 엄청난 세금 혜택을 미국 국세청에서 주고 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의 75에서 90%까지 투자 첫 해에 세금 공제를 받는다. 이런 대체 투자 상품들, 특히 석유와 가스, DST 또는 특정 부동산 펀드들은 일반 재정상담가는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므로 한인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DST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방식인 예금, 주식 등으로는 때만 되면 나타나는 스토커 같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는 무리다. 그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 부동산 투자는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다주택자들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취득세도 없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전혀 없으며 양도세까지 미룰 수 있는 세금 프로그램이 있으니 죄인 취급받던 다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으니 대체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한국 땅에서 미국 부동산을 어떻게 매입, 관리,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미국은 부동산 관리 전문 회사가 발달해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임대료도 높을 뿐더러 임대료의 약 10% 정도만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말이다. 제3장 미국 부동산 세법 1. LLC 설립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투자에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1인 기업, 즉 1인 유한 책임 회사에 국한해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및 운영을 하는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점과 단점 각각 3가지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장점 첫 번째, LLC의 법률적 성격상 개인 소유주에 대한 법적 보호 기능이다. 두 번째, 세법상의 세금 보고 목적에서 회사 자체가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지방세와 모기지 이자, 공제의 상한선이 없다. 2. 법인 설립, 현명하게 선택하자. 앞서 설명한 가장 큰 장단점 3가지 이외에 부차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살펴보면 독립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 정관이나 회사 내규, 회사 의사록 등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파트너들 간의 운영계약서에 대하여서 유지 관리를 해야 하지만 1인 유한 책임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서류들을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3. 개인 납세자 번호로 거래부터 판매까지. 김대한 씨는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집을 구매하고 본인의 자녀가 유학하러 가면 그 집에 거주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다. 순수하게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였던 분이라 미국 세금에 대해서 밟지는 못했다. 김대한 씨는 그런 가정에서도 무사히 미국의 아파트를 구매했고 자녀들이 유학하러 간 뒤 그 집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본인이 구매한 집에 자녀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실제 따로 임대소득이 없었던 곳이라 따로 임대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본인 자녀들이 미국 유학을 하고 마친 약 6, 7년 뒤에 이제 더 이상 그 아파트가 필요 없다는 생각에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 그런데 집을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해야 하니 납세자 번호를 제출해달라고 요청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김대한 씨는 납세자 번호 신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다. 집을 판매하려다가 마지막 계약 단계에 와서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상으로 이행해야 하는 원천 징수 규정을 이행할 수가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원천 징수 규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실거주자에게 융자금 75만 달러에 대한 이자 공제.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들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요소인 의식주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고 했다. 특히 집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민감하다. 살아가기 위한 터전으로서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 융자금 75만 달러에 대한 이자를 모두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임대사업자에게는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이자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 제5장 미국 비자란 무엇인가? 1. 여권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자. 2. 미국 비자는 왜 받기 어려운가? 전 세계의 이민자 중 5분의 1이 사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매년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이 넘쳐난다. 이러한 미국은 이민법 집행에 있어 국가 안보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이민 정책과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3. 미국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의 종류. 4.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어떤 비자를 받는 게 좋을까? 사실 미국 부동산 투자 시 받는 비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비자를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다.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이 단지 투자 목적만으로 미국 비자를 받으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자녀들은 미국 학교에 입학하는 등 장단기 목표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미국 비자가 있고 각각 절차와 혜택이 상이하므로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지 충분히 고민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는 사례 5가지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게 미국 비자를 전략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재차 말하지만 한 번의 거절 이력은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 시간을 상당히 지체시키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좋은 결과를 제때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기관이나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 5. 미국 변호사 선정 시 알아두면 좋은 팁. 케이스 진행 내내 의뢰인과 열린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 미국 이민법 관련 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의뢰인과 열린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상담을 해보고 나면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으로 의뢰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넓게는 이민 로드맵 제시를 하는 능력까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 비자와 영주권은 한 사람 인생의 여정을 바꾸는 일이므로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무작정 인터넷에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와 진행한다고 해서 의뢰인의 케이스가 승인이 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이민에서는 변호사의 승소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분류가 의미도 없기도 하다. 미국 비자는 다른 나라 비자처럼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비자 종류부터 발급 절차와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렸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과 정착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또한 이 책에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5인의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를 요약했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